가장 크게 성공한 부자와 가장 크게 파산한 사람, 무엇이 이 둘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100만 가지가 있고 그 방법을 다룬 책도 수백 수천 권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후 파산하지 않고 끝내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가장 크게 성공한 부자와 가장 크게 파산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부자로 남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가 갓 30살이 되었을 때 그의 순자산은 이미 약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화로 치면 1,300억 원 수준인데요. 100년 전에 1,300억 원이라고 하면 상상도 못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를 단순히 젊은 나이에 1,000억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만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리버모어가 30살이 된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진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그를 더욱 위대한 투자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날아간 그 시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파다했는데요. 리버모어의 가족 역시 두려움에 떨며 그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리버모어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여보, 내 트레이더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게 됐다고. 리버모어는 주가 하락에 도박을 걸어 공매도 해둔 것입니다. 공매도 하면 주식 시세가 떨어질 때 오히려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날 하루 만에 리버모어는 무려 3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시장 역사에서 최악의 달 중 하나로 기록됐던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 에이브러햄 저먼스키입니다. 그는 1920년대 경제 활황기에 큰 재산을 모았고 뉴욕의 모든 성공한 사람이 그랬듯 주식에 크게 베팅했습니다. 리버모어를 큰 부자로 만든 주식시장 대폭락은 반대로 저먼스키를 파산시켰고 결국은 그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같은 주식시장의 대폭락 시기에 리버모어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저먼스키는 파산하고 목숨까지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리버모어의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점점 자만심을 얻어 더 무모한 베팅을 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리버모어 역시 저먼스키와 같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나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시기는 달랐으나 저먼스키와 리버모어는 한 가지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자가 되는데 뛰어났으나 부자로 남는 데 서툴렀던 거죠. 이렇듯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생존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가 필요하죠. 즉 겸손해야 하고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절히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돈을 번 이후에는 정반대의 태도, 즉 겸손과 두려움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돈을 벌기 위한 전략과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을 시기와 상황에 맞게 탄력 있게 비중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자는 종종 있어도 오랫동안 부자로 남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부자가 된 후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시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자신의 심리를 장악할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자만심과 욕심을 통제하면서 냉정하게 자신의 멘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단 부자가 된 후에는 무엇보다 생존, 즉 부자로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 문제에서 생존이라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를 아시나요? 사실 이들에게는 릭 게린이라는 제3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맡길 매니저 면접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게린은 사라져버렸죠. 릭 게린은 경기가 하락했을 때 대출금을 사용해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주식시장은 거의 70% 하락했고 게린은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았죠. 결국 그는 갖고 있던 주식을 주당 $40도 안 되는 가격에 버핏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계속 부자로 남은 사람 역시 버핏과 먼거였죠. 버핏과 먼거, 게린 모두 부자가 되는데 똑같이 재주가 있었습니다. 단 버핏과 먼거는 부자로 남는 재주까지 추가로 갖고 있었죠.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월가의 현자 나심 탈레브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과 살아남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후자를 필요로 한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낙관 없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죠. 즉, 먼 미래를 낙관적으로 지켜보며 성장을 기대하되 중간중간 상실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경제도 시장도 커리어도 종종 상실 한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난 170년간 일어난 사건을 한번 살펴보세요.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 있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2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했죠.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낙관주의와 한순간에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낙관주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는 비관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몹시 어렵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좋을 때가 온 것을 곧 나쁜 시절이 끝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 당연히 부자로 남을 것 같았죠.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부자들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부서진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로 남지는 않죠.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걸은 부자로 남았지만 그들의 친구 릭 게리는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1929년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4년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즉 생존, 살아남는 일이죠. 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왜 누군가는 실패자로 남을까요? 성공은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1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 않죠. 그러니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2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전멸하는 일 없이, 포기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이 당신의 전략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